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 이후에 직원을 두지 않는 일명 나 혼자 사장님이 늘었다라는 기사 내용을 봤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났다는 것은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통계상으로 좀 보면은요, 코로나19 이후 최근 1년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얼마나 감소했나를 봤더니 24만 명이 줄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이제 감소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이 다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여러분들 다 알게 되겠고요. 특히 6월 보면 한 달 도소매 업종 중에서 통계야 지금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규 고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비스업, 도소매업 이런 데서는 특히 40대들 50대, 그다음에 30대 후반들에서는 굉장히 좀 열악한 고용 상황을 좀 보이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큰 틀, 백신 접종이겠죠.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려서 내수 엔진이 돌아야 고용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대표적인 사례가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구인난 아닙니까? 구직난이 아니라 사람이 부족할 정도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만 힘든 게 아니라 직원들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누군가는 다 희생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신청이 또 시작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제 5차 지원금이 되겠고요. 이름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희망 회복 자금입니다. 아직 그 소득 하위 88% 이하에 하는 국민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급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체 이번에 추경 2차, 올해만 2차 추경한 것 중에서는 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급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이 희망회복자금 지급, 최대 5조고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은 집합 금지된 거에 따라서 매출도 큰 데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되는 그 지원을 말합니다. 일단 홀수, 짝수가 가게 되고 20일부터는 이제 다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는 만에 하나 오늘 신청을 했다. 오전에. 오늘 밤에도 입금될 수 있는. 그러니까 24시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더 빠르게 신청과 실제 이 지원금 지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직전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것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요. 그거를 받았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상공인분들 물론 이것으로 다 복구는 안 되겠지만은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희망 회복 지급 자금이 어쨌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2차도 그러니까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못 받았던 그런 분들도 나는 그때 아니었었는데 하는 분들이요. 이제 30일부터 다시 또 하게 되니까요. 이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초부터는 신용 사면도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기점, 3월이라고 하지만 2020년 1월이라고 치고요. 그때부터 8월 말까지 사이에 이 사업자 중에서 신용을 이제 끌어서 쓴 거죠.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썼었는데 연체되거나 못 갚거나 한 분들은 기록이 남게 되면 그것들이 오히려 신용등급을 깎아먹게 되고 또 다시 돈 빌리려고 할 때 못 빌리거나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국이 낸 아이디어가 바로 10월 초부터 신용 사면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라는 건데요.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연체 금액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를 못 갚았던 분에 한해서 만에 하나 이것을 이제 전액 상환하게 연말까지 전액 상환입니다. 한 경우에 한해서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신용정보업체에서 연체했거나 했던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소위 말해 아까 말한 빈곤의 악순환, 연체가 되면 신용등급 나빠지면 다시 고이자가 되고 또 못 갚고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저게 어떤 이 도덕적 해이들을 좀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다들 아시겠지만 온라인과 같은 곳에서 소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최근에는 등산용품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행운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코로나19 터지면서 같은 소매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고기만 굽는 식당은 정말 힘든데 또 우리가 작은 가게에서 도시락 배달 이런 쪽은 또 굉장히 매출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양극화 중에 하나가 이런 레저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해 볼 대목은 등산입니다. 지금 이 등산이 또 하나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내 공간에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야외로 나간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우리나라 레저의 어떤 하나의 대하는 소비 행태도 그렇고 특히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은 등산이다 하면 집에 있는 그냥 운동화라든가 청바지를 입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등산화도 사야 되고요. 등산복도 사야 되고. 굉장히 또 그리고 젊은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서 예전에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생각했던 그런 등산복이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또 나침반도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나침반, 등산 스틱 이게 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 등산 용품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또 수요 계층을 이제 이런 온라인 마켓에서 좀 보니까 2030들이 또 굉장히 많은 등산복이라든가 등산화를 사고 있다라고 해서 코로나19의 또 하나의 특수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하나의 단면을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밖에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분야가 있을까요? 한때들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건 좀 이제 또 하나의 단면인데 골프가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고가 스포츠이기도 한데 전 세계적으로요, 골프 시장은 다 사형 산업이고 다 웬만한 골프장들은 문 닫거나 폐업하고 있는데 이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이게 아마 코로나19에 따른 것들이 그렇게 좀 분출된 뭐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방송계에서도 다 지금 골프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요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최근에 등산 열풍과 또 맞물린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코로나가 이런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워낙 장기간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출퇴근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 4일 근무하는 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이미 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 5일도 아니라 주 4일 근무제고요. 뭐 일본의 미치오 파이낸셜, 미치오 그룹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주 4일 근무를 하는데 이게 그 코로나 때 좀 보니까 오히려 주 4일을 하는 게 주 5일과 생산성이라든가 결과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기업들이 속속 주 4일을 하게 되고 우리도 지금 주 4일 근무제로 이제 재택근무할 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냐면 주 4일을 할 때 임금이 보존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다 임금 삭감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 4일은 원치 않은 이제 주 4일 재택근무가 많이 있고요. 많게는 15% 정도까지도 임금이 좀 삭감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 4일이라는 게 코로나가 바꿔놓은 주 4일 재택근무가 트렌드이기도 하고 뭐 좋게 보는 쪽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가 왜냐면 이제 워라밸 나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고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생산성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져서 임금도 어느 정도까지 맞춰지는 것을 원하겠지만 또 그 단계는 현재는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서 경제 회복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명확합니다. 백신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 60%, 70%가 거의 이제 뭐 원하는 그런 단계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 싱가포르가 투톱으로 가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영국이 가고 있고 또 독일이 가고 있고 미국이 아마 이제 턱걸이를 60% 정도가 넘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뭐 지금 백신 접종률 현황들 쭉쭉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3일 기준으로는 조금 떨어지는데요. 43%. 좀 올랐네요. 저는 41%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오른 그런 상황인데 저 핵심이 뭐냐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된 나라들은 앞서도 강양국이 얘기했지만 다들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수 엔진이 어쨌든 돌게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수 서비스업이 뭐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택트로 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내수의 문제이기도 한데 내수가 터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구직난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일본이 백신 선진국 중에서 보유량도 많으면서도 접종률이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내수 침체가 상당히 심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경제에도 좀 반영되고 있는 네네.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그 맨시티전에서 골 넣는 그 장면을 보시면 그때 관객이랑 그 보면 마스크 안 쓰고 있고 2019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백신 접종되고 그냥 내수를 다 풀어버리면서 내수 엔진이 돌고 결과적으로 이런 고용은 도소매업에서 어느 정도 많이 수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